안녕하세요. 저는 IT 분야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남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얼마 전부터 인간으로서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살의 아내와 결혼한 상황에서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은데 아내는 9살이 더 어립니다. 우리는 소개팅 같은 자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아는 후배와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가 여동생을 불러 같이 술자리에 참석시켰는데 그 여동생이 바로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첫눈에 반해 많은 얘기를 하다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나이는 장모님과 11살 차이가 나는데 아내와의 나이 차이는 크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10살 차이가 나는 커플들도 많이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장모님은 미혼모이시고 장인어른이 없으셔서 아내와의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고로 아내를 낳으셨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순조롭게 이어지다가 결혼 몇 년 차쯤 되었을 때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엄마를 잘 따랐던 저는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더욱 장모님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저희 집과 장모님 댁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장모님은 이른 아침에 오셔서 제가 저녁에까지 챙겨드릴 때까지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업종 특성상 야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늦게 들어오는 저를 향해서 화를 내곤 했는데요. 또한 사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끔은 직원들과의 회식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임신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오면서 제게 이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 라며 아내가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니 제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술로 매일매일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장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최근 회사 일로 힘들게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 다리가 아프시면서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주실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제 아내에게 박서방을 데리고 가서 집안 물건들의 위치를 바꿔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아내는 알겠다며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장모님 댁으로 가서 식탁과 선반들을 옮겨드리고 비빔국수를 먹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장모님께서는 미혼모였다는 사실과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저를 곱고 바르게 잘 키워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고 여자같이 여린 장모님을 보면서 감정이 야릇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날은 장모님께서 집으로 데려다 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점심에 밖에서 음식을 사서 먹던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님은 도시락을 직접 사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집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장모님의 수고스러움에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런 일상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 라는 생각에 빠지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경비실에 계신 분들과 청소하는 분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참 미인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보면 당연히 우리 부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미모도 훌륭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누가 장모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직접 갖다 주리라고 상상해나 할까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까지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은 건 처음이었고 아무쪼록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고
살림도 제대로 안 되겠다며 장모님과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밤늦게까지 있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부터 결국에는 벌어져서는 안 될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짧은 반팔티에 굉장히 짧은 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아 있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장모님이지만 사실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볼 만큼 미모가 훌륭하셨고 몸매도 20대 못지않은 그런 미녀였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광경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장모님을 보고 좀 더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돌린 채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집 여기저기를 한참 청소를 하시더니 저녁 식사를 차릴 테니 얼른 씻고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다니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묘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장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딸이 임신하고부터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해주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잔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들 사이에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만난 이 성간의 친구처럼 점점 더 예뻐 보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장모님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 동이 나게 되었고 오랜만에 술이라 뭔가 부족하더군요. 그때 눈에 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이 경계선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얼굴은 30대 묻지 않고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던 제 욕구가 미칠 만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고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장모님에게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부가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한 밀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지만 미동조차 없는 장모님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저는 더욱 과감하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다음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사이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걸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장모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반면에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티를 내려고 TV를 보던 그날, 아내가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고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점심때가 다 되어서 장모님이 다녀온다며 집 밖으로 나가셨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편안해졌고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 그렇게 나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시간이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장모님이 아내와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서 누워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장모님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셨다. 어디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나는 술에 취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은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 잤다. 그렇게 잠에 드시는 걸 확인하고 나도 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고 하시더라. 내가 어제 잠든지 알았냐며 어디서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하더라. 나는 정말 깜짝 놀랐고 혹시라도 아내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랐다. 곧장 나는 장모님에게 다가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 그런데 장모님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이번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용서를 해줄 테니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더군.
그래서 나도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 하다시피 마셨다. 나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꼈던 감사함과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은 또 실수해서 자신의 청춘도 다 날리고 인생을 망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독여드리다 보니 또다시 분위기가 애매해지면서 결국 장모님과 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다. 술에 취해서인지 장모님이 너무 완벽한 여자여서인지 점점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는 아내에게 가는 시간 외에는 집에 있을 때 저희 둘은 거의 부부와 다름없이 지냅니다. 이제는 서로 이름을 불러주며 지내고 있으며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이어온 지 거의 2주가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아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더 이상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 집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장모님의 미모와 몸매에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알게 될까 점점 무서워지네요. 태어난 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한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내에게도 지쳐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서운해지다 보니 순간적으로 했던 행동들인데 지금 되돌아보고 있자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모님에 대한 제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고요. 장모님도 아마 저처럼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평생 끊어질 텐데 지금처럼 비밀로 지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